안녕하세요, 오승용입니다. 오늘은 좀 흔치 않은 제품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캐프가 처음으로 사운드바를 만들었어요. 지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캐프의 기존 제품하고 어떻게 성향이 다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프의 지오는 사운드바를 캐프가 만들었어? 사람들이 좀 의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보여요. 일단 사운드바라는 이 포맷이 점점 수요가 많아진다는, 캐프는 그런 사업에 이렇게 소홀하지 않거든요. 캐프가 뭘 새로 했다 그러면 그쪽 부문에 뭔가 수요가 생겨나서, 혹은 앞으로 그쪽이 발전한 새로운 어떤 오디오의 부문이 될 거다, 이런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캐프 그런 사업 분석 이런 거 대단히 뛰어납니다. 사운드바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캐프가 지금까지 완성해온 그 12세대까지 온 유니큐 드라이버와 원래 앰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 회사가 액티브 시스템을 만들면서 생겨난, 우리도 자체 앰프, 우리의 앰플리파잉 시스템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액티브 시스템, 이런 반경을 좀 더 넓혀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우리가 아는 LS50의 액티브부터 시작해서 LSX, LS60 이렇게 온 캐프의 액티브 시스템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런 새로운 포맷이 바로 지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캐프가 이런 걸 만들 때가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오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운드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평범해 보일 정도로 캐프스러운 부분은 사실 안 보이는, 캐프의 로고를 봐야 전체가 이제 캐프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캐프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걸 좀 찾기 어려운, 원래 사운드바가 그렇잖아요. 그냥 슬림하게 만들고 좌우 폭을 늘리는 거나, 이런 또 양쪽 끝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외에는 기존 제품하고 뭔가 차별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사운드바라는 포맷입니다. TV의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벽에 붙든 아니면 선반 위에 배치를 하든 TV를 따라다녀야 되는, 그 영상기기를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그 포맷의 특성이 있어서, 사운드적으로도 사실 그거를 벗어나는 게, 그게 사운드바의 성능을 올리는 관건인데, 제가 보는 사운드바는 하이파이적인 성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하이파이적인 성능을 늘려놓으면 그 나머지, 그 영화를 볼 때의 포맷이나 이런 DSP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하이파이 성능이 올라가면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그런 포맷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파이 성능을,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하이파이적 성능을 보고 대략 사운드바의 어떤 성능은 바로 판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오는 그 사운드바의 기본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이 기본 배치, TV 그 디스플레이 기기 앞쪽에 이런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플랫 구조의 인스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수직으로 벽에다가 붙여갈 수 있는, 이걸 또 월 마운트 기능이라고 하죠. 두 가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슬림한 구조에 총 12개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성은 총 5.1.2로 구성이 돼요. 유닛의 배치를 보면, 정면을 놓고 이 플랫 마운팅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앞쪽, 이 슬림한 앞쪽에 3개, 좌우에 하나, 중앙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 90도 방향으로 위를 향해서 또 위에 3개, 똑같은 유닛 3개. 그래서 정면과 상단, 그러니까 프론트 파이어링과 어퍼 파이어링을 하는 총 6개 유닛이 배치되어 있고, 그 유닛 사이에 그 캐프 특유의 그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퍼가 뒤에 2개, 앞에 2개. 역시 또 서로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등을 대고 마주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4개의 우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좌우 끝에 이걸 앰비언스 혹은 사이드 유닛이라고 부르는 그런 2개의 유닛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채널 유닛이 총 6개인데 6이 아니고 왜 5로 시작하냐면, 채널은 6개가 다 동작하지 않고 중앙에 하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든,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적인 입체감을 재현할 때 그렇게 재생을 하도록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의 소리는 오로지 한 군데서만 나오게 만든 그런 채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앞은 6개의 스피커가 있지만 상단 하나는 소리가 안 나게 만든 그런 5채널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2개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운드 스테이지를 입체감 있게 만들고 조금 더 폭을 넓게 들리게 하는 그런 용도의 유닛이고요. 케프가 이 첫 사운드바인 이 지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유닛을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케프 고유의 사운드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높이가 이게 불과 12cm? 정확한 스펙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이가 낮잖아요. 사운드바의 원래 기본 특성상 그 아주 슬림한 높이를 넘어서지 않는 동축 유닛으로 새로 만든 게 그게 바로 유니큐의 MX 버전입니다. 원래 유니큐처럼 듀얼 멤브레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양쪽 끝단에 있는 두 스피커는 그냥 풀레인즈입니다. 그러니까 듀얼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유닛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케프의 어떤 공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유니큐도 그렇지만 역시 서브우퍼인 P185에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더 많은 케프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프가 이 서브우퍼 P185를 만들면서 이 타원형 육상 트랙처럼 만든, 하지만 이 슬림하기 때문에 좀 더 폭이 옆으로 넓게 만든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이 우퍼가 그 서라운드, 그 파워 핸들링을 최대 반경으로 동작하게 하려고 서라운드 재질도 특이하게 주름을 지어서 만든, 이걸 P플렉스라고 부르죠. 신축성이 있지만 좀 더 진폭을 크게 만들지만 그 경도는 케프가 지향하는 어떤 우퍼의 그런 다이나믹을 내기 위해서 너무 연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게 만든 그런 것들을 심어놓은 그런 우퍼가 4개가 동작을 하고, 자사의 서브우퍼를 만들었던 그 기술들 있죠. 뭐 KC60이나 92도 그렇지만 그 타워형인 블레이드에도 사용됐던 그런 기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상하의 그 역시 또 폭이 좁은 그 전으로 동작할 때 서로 마주치는 부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게,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만든 이런 것들도 케프가 스스로 개발해낸 그런 기술들을 축소시킨 채로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케프가 다른 사운드바에서 볼 수 없는 케프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된 기술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그 베코, VECO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벨로시티 컨트롤 테크놀로지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게 총 6, 주로 유니큐 MX처럼 6개가 똑같이 동작해야 되는, 그거를 일치시켜야만 케프스러운 사운드 품질이 보장된다 해서 그 보이스 코일을 감는 그 포머 있잖아요. 그 안쪽에다가 그 PCB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유닛이 동작하는 속도를 측정해서 전체 6개 유닛이 똑같은 속도로 동작하게 만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4개 우퍼와 함께 케프 최초의 사운드바인 지오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프가 유니큐 드라이브라는 동축을 만들었을 때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요 2개 대역이 똑같이 동작을 해서 그런 음원의 싱크로율을 높이는데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닛이 6개가 됐다고 그래서 제각각 소리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생겨서 심지어 위상의 차이가 생기면 그 애써 만든 동축 유닛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구현되게 만든 게 바로 VECO라는 방식이고요. 케프가 이전에 자사 제품들에 활용했던 모든 기술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T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플레이스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저 KC62 서브우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배치 위치가 선반이냐, 벽에 가깝냐, 벽에 한 중간이냐, 구석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저음을 보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운드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2채널 스피커에는 없었던, 당연히 디스플레이 기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최신 영화 사운드 포맷들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비 애트모스와 DTS-X 같은 그런 입체 음향 포맷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케프가 만든 사운드바라면 일단은 저는 하이파이적인 성능,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외에 이제 기존의 케프 사용자들은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사운드바라는 이 기본 포맷은 워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듣는 그런 기법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정면과 상단으로 동시에 음원을 발생하는 그런 입체 음향을 즐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배치 높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들어본 바로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그냥 제 이렇게 수직 높이로 측정해 보면 약 턱 높이 정도로 배치를 하면 위가 상단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때 입체 음향의 이 효과가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정중앙이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눈높이까지 올리면 그런
캐프가 애써 만든 특유의 입체 음향을 즐기는 거는 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이 배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운드바의 기본 구조상 바닥이나 이런 인클로저를 두께를 만드는데, 인클로저를 두껍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단한 바닥에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그냥 사용자가 판단해야 될 거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이 제품 위에 뭔가를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고 들으시면 특히 저음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제품을 보면 왼쪽에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게 감압식이지, 이게 푸시가 아니고, 푸시 버튼이 아니고 감압식이라서 살짝 손을 올려놓으면 그렇게 동작하는 볼륨과 입력 선택 이런 버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피해서 그 부분하고 이 스피커 소리가 나는 부분을 위치를 확인해서 그 위에 뭔가 살짝 무거운, 뭐 가능하면 조그만 화분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사운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 중에 뭐 당연히 HDMI EARC나 이런 그 비주얼 기기나 다른 이 플레이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긴 한데, 블루투스도 당연히 되고, 가장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캐프가 오랜 동안 개발해 놓은 그 자사의 서브우퍼들 있잖아요. KC62, KC92 이 제품들과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좀 더 이 사운드바의 한계를 뛰어넘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캐프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 역시 캐프가 일체화시키고 전체가 위상이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한 그 자사 전용 MX, 유니큐 MX 드라이버와 지금 벨로시티를 똑같이 맞춘 그런 VCO 같은 방식으로 입체 음향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와 동시에 눈에 띄는 게 역시 4개의 우퍼가 동작해서 만들어내는 저음이에요. 저음이 파워 핸들링이 아주 이 사이즈를 넘어서는 아주 박진감 있는 파워 핸들링을 내면서도 결코 통을 울리거나 기타 과도한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저음이 이 6개의 유니키 드라이버하고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춘 그런 건 아주 돋보입니다. 사실 사운드바의 한계가 어디서 오냐면 높이를 무한히 늘릴 수 없는, 그래서 유닛을 상하로 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유닛의 확장은 측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 바로 위에 있는 그 커버 쪽 상단을 이용해서 위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슬림한 구조의 특성상 그 인클로저의 두께를 혹은 재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잘못 손대면 사운드는 향상이 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렇게 의미 없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사운드바는 그냥 사운드바의 원래 포맷대로 그렇게 유지해서 제작이 돼야 되는데, 캐프가 지금까지 제작해온 그런 스피커 캐비넷의 방식이 사운드바에 최적화된 채로 그런 비율과 그런 재질로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오를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DTS:X나 돌비 애트모스 포맷이 되는 그런 영화를 그냥 여러 개 스피커 두지 않고 하나에 12개 유닛이 달린 그 하나의 올인원으로 감상할 수 있을 때 최적의 효과가 있고요. 음악을 들을 때는 유닛이 12개나 달린 그런 입체 음향을 내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본인의 이런 트위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인클로저를 어떻게든 무게를 주어서 조금 더 소리를, 저음을 좀 더 잘 나오게 한다던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쩌면은 유닛이 하나인 캐프 사운드가 기존의 2채널 소리에 가깝게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캐프 최초의 사운드바 지오에 대한 눈에 상당히 잘 띄는 그런 캐프의 신제품인데, 기본적으로 12개의 유닛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 12개 유닛을 참 드라이브하는 시스템은 D클래스 증폭단입니다. 이게 전체 최대 피크 출력만 나와 있는데 총 820W에 12개 유닛별로 각각이 다 이런 D클래스 증폭단 앰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최대 820W 출력을 내는 그런 올인원 시스템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캐프의 원바디 시스템입니다. 영화를 아주 간편하게 볼 때,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원 유닛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캐프의 5.1.2 채널 그런 스피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이 넷플릭스나 기타 이런 디즈니 같은 OTT 기반 영상들을 또 캐대언이 또 각종 차트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좋은 음질로 즐기고 싶으신 분,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편하게 보시고 싶은 분, 그런 분들한테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실물과 사운드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